6장 3절 정기분포를 공부하겠습니다. 정기분포는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분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기분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계산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설명했었습니다만 연속형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무한히 많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하는 확률값은 0으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계산하려면 구간 안에 있는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의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였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 확률은 이렇게 구간 안에 들어있는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자, 만약에 이 함수를 fx를 알았을 때 a에서부터 b까지 함수 fx를 적분한 값으로서 확률을 계산했었습니다. 자, 이것이 앞서도 설명했던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는 이렇게 이 함수를 적분함으로 해서 해결이 됐는데요. 이때 이 함수를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PDF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그래프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되는, 그리고 가운데가 볼로 올라가 있는 마치 이렇게 종 모양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내지는 이 함수 fx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앞으로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또는 이제 다른 말로 가우스의 분포라 해서 가우스 분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정규분포 그래프의 경우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함수 fx가 어떤 모양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약속할 것인데요. 자, 시그마 루트 2파이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전체 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exp 네모는 이거는 2의 네모승과 같은 말입니다. 지수함수라는 뜻이에요. 즉 지수함수 앞에다 이만한 상수를 곱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함수 fx를 우리는 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확률 밀도 함수라면은 당연히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첫 번째는 함수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전 범위에서 적분한 값이 1이 나와야 되는데요. 즉 얘가 정말로 확률 밀도 함수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의 학습 주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냥 이걸 만족합니다 라는 것만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분값이 1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이런 형태, 그래서 여기를 fx라고 봤을 때 바로 확률 밀도 함수의 두 번째 조건 만족하죠. 그리고 여기 시그마는 항상 양수예요. 시그마는 항상 양수가 되고요. 루트 2파이도 양수니까 이 전체 이 함수는 음이 나올 리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수 함수는 그 자체로 양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다 양수였기 때문에 이 피적분 함수 fx가 양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다 적분한 값이 1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dx, 이거 적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걸 이용해서 이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걸 적분할 때 그냥 간단하게 스케치만 할게요. 물론 이 모양은 지금 보다시피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x의 이걸로 바꿔놓고 볼게요. i의 제곱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중적분해서 푸비니 정리를 쓴 다음에 극좌표 변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요 x 대신에 이렇게 다른 문자로 바꿔서 치환하면은 이 적분값이 1이 나온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통계학 입문 수준의 그 내용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명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적분값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미분적분학에서 다변수 함수 편의 이중적분의 극좌표 변환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학에서도 우리가 수리통계학 단원에서 이 적분이 직접 계산한 것이 1이 맞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문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수 fx가 이런 모양이고 이 함수가 바로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다라는 정도까지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그마는 이제 0보다 큰데요. 좀 더 부연 설명한다면은 여기서 뮤는 그리스 문자 뮤는 평균입니다. 그리고 시그마 제곱은 분산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이 시그마는 곧 표준 편차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안에는 그 시간에 평균과 분산과 그리고 표준 편차가 겉보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보고서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를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연속형 확률 변수 x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기호 표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항분포를 따른다 했을 때 바이노미알 이항분포예요. 그 기호를 쓴 거예요. 약자를 써서 b라 쓴 거고, 그 다음에 n이 시행 횟수고 p가 성공할 확률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우리가 어떤 이산형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했을 때 이렇게 기호를 써서 표시했었죠.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와 비슷하게 확률 변수 x가 연속형 확률 변수였을 때 우리가 평균은 뮤가 되고 그리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되면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앞으로 이런 기호를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 n은 노말의 이니셜을 따서 표시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른다 했을 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정기분포를 따른다 했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되는 기호 표기들이에요. 이항분포, 이건 정기분포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기분포를 따른다 했을 때 이 순서상의 앞부분은 항상 평균을 뜻하는 기호로, 그리고 시그마 제곱은 분산을 뜻하는 기호라는 것을 잘 알아둡시다. 자, 우리는 이제 만약에 어떤 확률 변수가 이렇게 평균이 뮤가 되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되는 정기분포를 따르게 되면 이 확률 변수로 표시가 되는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입니다. 가운데가 볼로 올라가 있고 좌우 대칭이 되면서 종모의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정 가운데 있는 여기가 바로 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평균, 정 가운데 있는 이 값이 평균 값이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함수 fx는 평균에서 가장 큰 함수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에서 최빈값을 갖습니다. 최빈값을 가져요. 그리고 이 평균이 정확하게 이 그래프가 좌우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곧 중앙값이 됩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나 좌우 대칭이에요. 전 범위에서 적분한 값이 1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 뮤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도 2분의 1, 0.5가 되고요. 자, 이제 뮤 왼쪽에 있는 이 빗금친 영역의 넓이도 2분의 1, 0.5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만약에 평균은 똑같은데 분산이 다르다든지 또는 분산은 같은데 평균이 다른 경우는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정기분포의 특징들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평균이 최빈값이었다는 것, 그리고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고 중앙값이 됩니다. 평균이 같고 분산이 같고 평균이 다른 그래프. 분산은 뭘 나타내냐면 흩어진 정도를 나타냅니다. 즉 이 그래프가 얼만큼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얼만큼 흩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만약에 여기다 그림을 또 따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을 이제 점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가 뮤예요. 자, 이제 어떤 그래프가 정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면 가운데가 볼록한 이런 모양의 그래프예요. 자, 여기에서 이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만약에 이 시그마 값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요. 그런데 이게 좌우 대칭입니다. 손을 그리다 보니까 약간 비대칭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이 표준 편차의 의미는 평균으로부터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평균은 같은데 이 표준 편차 값이 더 작다, 또는 이제 분산이라 말해도 돼요. 어차피 이거 양의 제곱권이 표준 편차니까요. 분산이 더 작으면 작을수록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흩어진 정도가 작다는 얘기예요.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요.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평균은 똑같은데 분산이 작으면은 그래프가 뾰족하게 올라갑니다. 이 주황색 그래프하고 노란색 그래프의 차이점은 평균은 같아요. 그러나 표준 편차가 더 작습니다. 자, 이제 여기 노란색의 이 표준 편차를 노란색 시그마로 표시하고 주황색의 표준 편차를 주황색 시그마로 표시한다면 보다시피 주황색 시그마가 노란색 시그마보다 작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밀집되어 있어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표준 편차가 더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표준 편차가 훨씬 더 작으면 더 뾰족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파란색의 시그마, 파란색 분포는 뭐냐면 평균은 똑같은데 표준 편차가 이 셋 중에 제일 작을 때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또는 이제 다른 말로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가운데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높이가 계속 올라갑니다. 뾰족하게 돼요. 뾰족하게 되고 끝은 아주 얇아요. 그런데 만약에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꼬리 부분이 두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멀리 퍼져나가거든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평균은 같은데 표준 편차가 다르게 되면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뮤1이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만약에 표준 편차가 세 개의 자료가 동일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흩어진 정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평균은 다르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평행 이동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프가 정확하게 포개져요. 표준 편차가 동일하다면 즉 하얀색 시그마하고 노란색 시그마하고 파란색 시그마가 모두 다 같지만 이 평균은 서로 다 다르다라고 가정한다면 편에서는 이렇게 대성한 게 이렇게 있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좌우로 평행 이동되는 형태로 나타내지게 되고요.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을 포개놓으면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포개집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포개지지 않고요. 단지 평균만 같았다라고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평균이 모두 동일하다면은 즉 노란색 뮤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 뮤하고 그리고 파란색 뮤가 같다면은 이런 모양이고 대신 표준 편차 대수관계 있을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입니다. 분산이 같고 평균이 다른 그래프는 좌우로 평행 이동됩니다라는 얘기고요. 평균은 같고 분산이 다른 그래프는 높낮이가 다른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3번과 4번을 각각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게 4번의 그래프예요. 평균은 같고 분산이 다른 그래프. 보다시피 평균이 같으니까 가운데는 똑같은데요. 이렇게 그래프가 가운데로 올라가면서 뾰족해지죠. 여기는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시그마가 2인 경우를 그린 거예요. 요거는 그다음에 이 파란색 중간에 있는 거는 시그마가 1일 때고요. 얘는 시그마가 2일 때 그린 거고 시그마 1일 때고 요거는 제일 뾰족한 것은 시그마가 0.8인 거를 염두에 두고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다 같이 평균은 다른데 이 그래프, 세 개의 그래프가 표준 편차는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좌우로 이동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기분포를 따르게 될 때 이 구간 안에 속하는 확률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로 계산합니다.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로 계산을 해요. 다시 말해서 확률을 계산할 때 자, 이렇게 평균 뮤가 있을 때 여기가 만약에 A고 여기가 B였더라 가정한다면 A하고 B 사이에 놓이게 되는 확률을 계산하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이 확률 밀도 함수를 A부터 B까지 적분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A부터 B 사이에 놓일 확률은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이 함수 fx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A부터 B까지 적분한다는 것은 사실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필산으로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라면 그나마 필산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중적분의 극좌표 변환을 이용하면 계산이 가능한데요. 오히려 이렇게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값이 필산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산기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좀 더 해보려고 하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표준화된 확률 변수라는 것을 새롭게 고안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것은 좀 더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은 이 A하고 B 사이에 놓이게 되는 확률을 계산하려고 할 때 이 정기분포 확률 밀도 함수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됩니다라는 거.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fx가 확률 밀도 함수니까 전 범위 내에서 적분한 값은 1이니까 마이너스 만대에서부터 플러스 만대까지 확률은 당연히 1이 나와요. 그리고 좌우 대칭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뮤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2분의 1, 뮤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기곡선 아래의 넓이와 같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뮤보다 평균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0.5, 평균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역시 0.5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을 하나 얻고자 합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확률을 우리가 앞으로 자주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x가 평균이 뮤가 되고 그리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되는 그런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였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여기가 뮤예요.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fx는 이런 모양으로 나올 텐데요. 자, 여기서 얘네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 나타내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좌우 1 시그마, 시그마가 표준 편차예요. 좌우 1 시그마 표준 편차니까 여기가 뮤 플러스 시그마, 여기는 뮤 마이너스 시그마가 되는데요. 요 안에 놓이게 될 확률이 0.684라는 얘기예요. 대략 0.683 이렇게 쓰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확률 밀도 함수니까 전 범위 내에서 적분한 값은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A부터 B 사이에 놓이게 될 확률은 A부터 B까지를 적분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오른쪽 끝은 뮤 플러스 시그마 되고 왼쪽 끝은 뮤 마이너스 시그마가 되는데 뮤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시그마 사이에 놓이게 되는 확률은 이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가 되는데 전 범위의 넓이가 1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 영역의 넓이는 1보다 작죠. 그걸 계산해 보니까 0.683 정도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1 표준 편차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이제는 2 시그마만큼을 갑니다. 여기가 그러면 뮤 더하기 2 시그마가 되고 여기도 요만큼을 더 가면 여기가 뮤 마이너스 2 시그마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뮤 마이너스 2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2 시그마로 표준 편차 중심으로부터 이 평균으로부터 좌우 2 시그마만큼을 넓힌 거예요. 이때 요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 이 빨간색으로 빗금친 영역의 넓이는 이 넓이가 0.954 정도 나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전체 확률이 1이기 때문에 0.954라면 퍼센트 100분율로 얘기하면 95.4%의 자료가 이 안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제 정기분포를 따른다면 정확하게 95.4%의 자료가 이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여기에서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3시그마예요. 3시그마. 요 점이 이제 뮤 플러스 좌우 3시그마만큼 하나, 둘, 셋. 여기가 이제 뮤 마이너스 3시그마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3 표준 편차만큼 시그마가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의 좌우 3배만한 거리까지를 계산하게 되면 전체 자료의 99.7%가 들어옵니다라는 얘기예요. 0.997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기분포를 따르게 되면은 마이너스 만대에서부터 플러스 만대는 1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표준 편차가 만약에 1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니까 평균이 만약에 5고 평균이 5가 되고 표준 편차가 1이라고 가정한다면은 5에서 3을 빼면 여기 2가 되죠. 5에서 3을 더하면 8, 2에서 8 사이에 자료가 놓일 확률이 0.997이라는 얘기니까 전체 자료의 99.7%가 이 안에 들어옵니다 라는 얘기예요. 기껏해 0.003 정도의 자료가 바깥에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3시그마 이내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앞으로 계속 이 확률값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그림을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면 요거예요. 자, 이제 보다시피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1시그마만큼 1시그마만큼이 68.26, 정확하게는 68.26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거 반올림해서 0.683이라 한 거예요. 이건 백분율로 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좌우 2시그마만큼은 95.44, 좌우 3시그마만큼을 넓히면은 99.74%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런 수치들은 꼭 알아둡시다.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했었죠. 이 함수 fx는 이 함수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계산할 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어떤 자료를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키를 잰다라고 가정해 봐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학년에 학생들의 키를 재서 평균과 분산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싶다라고 가정했을 때 키를 쟀으니까 단위는 예를 들어서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또 같은 학생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몸무게를 잰다라고 가정해 봐요. 그 평균 몸무게, 분산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될 텐데 분명히 학생들의 키를 재거나 몸무게를 재거나 학생들로부터 얻은 정보인데 키는 당연히 센티미터라는 단위를 갖게 되고요. 몸무게는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같은 정보를 얻었는데 물론 이제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키에 대한 자료, 몸무게에 대한 자료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어느 자료를 하나 얻을 때 단위가 다 제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단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체중이 예를 들어서 한 학년의 평균 체중이 만약에 60kg였다라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키는 60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80이 평균이었다 또는 175가 평균이었다라고 한다면 수치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몸무게를 쟀을 때는 정기분포 곡선이 여기다 그려볼게요. 만약에 둘 다 정기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몸무게를 다룰 때는 여기가 60kg였다라 가정할게요. 그런데 만약에 키를 다루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만약에 175다 그러면은 근데 이거를 여기는 센티미터가 되고 여기는 킬로그램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단위가 서로 다른데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같이 수치만 놓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은 자료들이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조사하고자 하는 자료의 특성상 단위가 제각각 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더 일목요연하게 좀 더 쉽게 구별하고 계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없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G스퀘어라는 것을 하나 약속하려고 합니다. 즉 표준화된 확률 변수라는 개념을 하나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와 같은 표준화된 확률 변수를 도입함으로 해서 우리는 조사하고자 하는 자료의 단위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정한 어떤 데이터 값을 얻고자 합니다. 이런 일정한 데이터 값을 얻게 되면 계산하기도 편리하다는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표준화된 확률 변수라고 불려진 이 G스퀘어라는 것은 다음같이 하기로 정의를 합니다. 자, X 자료가 있어요. 마이너스 평균 그리고 뮤 표준 편차로 나눈 거예요. 만약에 X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평균은 뮤 그리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되는 정기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가정이 있을 때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든 겁니다. 뮤 상수예요. 평균이니까 이제 어떤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뭐 60, 175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그 한 학년들의 키를 재고 몸무게를 쟀을 때 평균값도 구할 수 있고 표준 편차도 구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변수는 x만 있는데요. 이 변수를 치환한 겁니다. 단순하게 치환했는데 이런 단순 치환이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론이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우선 단위에 상관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여기 잘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키를 쟀다면 이 x가 센티미터가 있겠죠. 자료들에 대한 그리고 평균도 계산하니까 센티미터예요. 그러니까 이 분자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몇 센티미터에서 몇 센티미터를 빼도 결과적으로 이제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그마를 잘 보세요. 이건 표준 편차입니다. 자, 이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산은
자료에서 평균을 뺀 거에 제곱에 대한 기대값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분산에 관한 정의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이 분산이니까 제곱이에요. 자, 이 분산은 계산하기 좋다는 장점은 있는데요. 단점이 있죠. 바로 단위가 맞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키를 쟀잖아요. 키. 그래서 제곱을 하면 이거는 제곱 센티미터가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키를 재고 있는데 제곱 센티미터라면 넓이의 단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긴 좋을지 몰라도 단위가 우리가 조사하고 있었던 데이터하고 단위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루트를 씌우려고 했던 이유는 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곱 센티미터에다 루트 씌우니까 당연히 센티미터가 되죠. 그래서 얘도 키를 재고 있다면 단위도 센티미터가 돼요. 그래서 단위가 전부 다 소구되고 하나의 분자의 어떤 숫자, 분모의 숫자가 있었을 테니까 하나의 수치화된 값만 나와요. 이거 상수값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통계 자료의 특성하고 상관없이 일정하게 수치화된 자료만 얻을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키를 쟀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됐죠. 그럼 몸무게를 재도 마찬가지죠. 자료에 몸무게를 쟀고요. 몸무게의 평균이 나오겠죠. 그럼 킬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킬로그램, 당연히 여기도 킬로그램, 약분하면 또 숫자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G스퀘어를 만들었을 이걸 G스퀘어라 얘기를 합니다. 이 G 점수, 우리말로 직역하면 G 점수인데 그냥 G 스퀘어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표준화된 확률 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표준화된 정기분포의 확률 변수라 합니다. 또는 이제 정기분포의 표준화된 확률 변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자, 이제 이렇게 G 스퀘어를 하게 되면 이 점은 일단은 단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숫자만 나온다는 좋은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어떤 통계 자료에 평균을 빼버렸으니까 분자 0이 돼버리죠. 얘가 평균이 지금 뮤거든요. 그래서 이거 0이 나와요. 그래서 이 G스퀘어가 갖고 있는 좋은 장점은 이 G스퀘어는 보다시피 X가 평균이 뮤가 되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기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G스퀘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자, 이제 평균은 제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분산이 1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주 간단해졌죠. 두 가지 좋은 장점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버리면 평균과 분산이 아주 깔끔하게 평균은 0, 분산은 1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에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표준화된 확률 변수를 다루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G스퀘어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 확률 변수하고 그 다음에 애초에 처음에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같이 그려서 표시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확률 변수 X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더라 봐요. X가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 확률 변수의 PDF가 이 하얀색 fx였더라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G스퀘어를 노란색으로 표시한다면 G스퀘어는 바로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뮤였었을 때 자, 이 통계 자료를 원점으로 평행이동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1로 딱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높낮이도 다르고 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로 통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얘는 fx라 썼다면 얘는 phi x라 써서 표시를 해보도록 얘는 phi z라 써야 되겠군요. phi g. 자,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원래 주어졌던 자료에 대한 정기분포 곡선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보다시피 표준화된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달라지면서 평균이 원점으로 이동이 되고 표준 편차도 다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다면은 여기는 1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럼 이 확률하고 이 확률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이게 폭이 더 좁아야겠군요. 예를 들어서
넓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 넓이나 사실 이 넓이는 이제 똑같습니다. 그림선 안 맞으면 여기를 좀 더 넓혀야겠군요.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확률은 같아요. 확률이 같게 나오면서 다르게 훨씬 더 수월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 함수 fx가 워낙 복잡하거든요. 워낙 복잡하니까 이걸 적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얘는 그러면 쉽습니까? 사실 얘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얘는 표준화된 확률 밀도 함수에 우리가 그 확률 밀도 함수거든요.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조금 더 간단해졌죠. 루트 2파이분의 1 익스포넨셜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z의 제곱. 이거 올렸으면 z의 제곱이에요. 올렸으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역시 간단한 모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에 했던 이 fx보다는 뭔가 달라진 게 있죠. 여기 시그마가 없고 여기 시그마의 제곱분의 z-뮤의 제곱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하긴 해도 여전히 얘를 적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표준화된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부터 1까지 달하면 요거를 적분하는 문제를 이미 컴퓨터로 다 계산을 해서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도 뒤에 보면 부록 A2를 보면은 정규 분포, 표준화된 확률 밀도 함수의 이 정규 분포에 대한 식이 나와 있습니다. 확률값이. 뒤에 보면은 확률값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phi g예요. 자, 여기가 g고 그다음에 여기가 0부터 자, 여기가 있을 때 이게 g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비금을 이렇게 쳐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 여러분들 그 부록에 보면 도표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 도표를 보면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표를 보는 방법은 곧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따라서 우리 책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같은 이제 그것을 표시하는데 같은 함수인데 비금을 여기를 다 쳐놓은 책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도표값하고 이 도표값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나오는 이 확률값에 전부 다 0.5를 다 더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반 왼쪽은 0.5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요 파란색으로 다시 덧칠한 여기가 0.5거든요. 그래서 요 확률값이 만약에 0.2였다면 여기가 0.2가 되고 0.2에다 0.5를 더하니까 0.7.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0.2였다면 여기는 같은 위치에 도표를 만들어서 본다면 여기는 0.5를 더 더해야 되니까 0.7 이런 차이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책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우리 책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는 정규 분포를 표준화된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앞으로 이제 G 스퀘어로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 밀도 함수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분포 함수는 대문자 phi g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를 보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부터 G까지 요 색칠한 부분의 확률이 요 안에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만약에 이 확률값을 0부터 1.96까지를 계산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도표를 볼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x가 아니라 표준화시킨 G스퀘어 값이에요. 1.96. 이거의 확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는 얘기인데 0부터 1.96이라 했었죠. 이 표를 보면 색칠한 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0부터 G까지니까 자, 이제 이거는 보면은 1.96은 뭐냐면은 왼쪽 줄은 여기 왼쪽 제1열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가로는 여기 보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가 있어요. 1.9를 먼저 제1열에서 찾아요. 1.9를 먼저 찾아요. 그런 다음에 소수점 둘째 자리가 6이잖아요. 그러니까 0.06의 위치를 찾아요. 0.00, 0.01, 0.02, 0.03 쭉 가서 0.06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이 위치를 찾아요. 그것이 그 확률값이 이 빗금친 영역의 넓이값입니다. 이런 확률값은 따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도표가 주어진 상태에서 계산해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미리 다 계산해 놓은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0.4750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걸 계산한 값이 0.4750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예문으로서 이제 G스퀘어 값이 0보다 크거나 2.58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자, 2.58이니까 2.5 쭉 내려와서 2.5까지 찾아요. 그리고 소수점 둘째 자리가 0.08이잖아요. 그러니까 0.08이 있는 데까지 쭉 가요. 그래서 2.5하고 0.08까지 가서 나온 결과를 계산하니까 그게 0.4951이에요. 0.4951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찾는 방법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도표는 반을 기준해서 오른쪽만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확률을 계산하다 보면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이렇게 따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확률을 계산할 때 G스퀘어 값이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2.58 이렇게 계산하시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도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오른쪽만 표현을 해놓았는데,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으면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확률을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요거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나눠서 계산합니다. 자, 얘는 Z값이 마이너스 1.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되겠군요. 그리고 플러스 P 확률이란 뜻이고요. 확률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0보다 크고 G스퀘어 값이 2.58 이 두 개 합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림을 그렸을 때 다음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96 마이너스 1.96이 여기쯤에 있었더라 볼게요. 마이너스 1.96 마이너스 1.96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58이 여기쯤에 있었더라 볼게요. 2.58 그러면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2.58까지가 요 빗금친 영역의 넓이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정규분포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96에서 0까지의 넓이는 0에서 플러스 1.96까지의 넓이하고 똑같다는 것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96에서 0까지의 넓이를 계산하는 것은 이 도표 자체가 0 오른쪽에만 있으니까 0부터 1.96까지의 넓이를 계산한 다음에 다시 플러스 0부터 2.58까지 넓이를 계산해서 더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식은 다시 쓰면 확률 0보다 크고 G스퀘어 값이 마이너스 1.96에서 0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거는 0부터 1.96까지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리고 오른쪽은 그대로 씁니다. 2.58까지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미 다 계산했었잖아요. 1.96이 0.4750, 0.4750이고 0부터 2.58이 0.451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했던 것들을 이제 특성화시켜서 보면은 다음같이 우리가 표준화된 정규분포의 확률을 계산하는 규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외울 것도 없어요.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이제 이 G스퀘어 값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이것은 누적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뭐 당연한 얘기네요. B보다 작거나 같은 값에서 A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이제 표준화된 확률 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였다고 가정한다면 A부터 B 사이에 있는 이 빗금친 영역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자, 이 말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의 넓이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A까지 넓이를 빼면 이 빗금친 영역의 넓이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 계산하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적 분포를 표현하는 것은 대문자 파일을 써서 표시하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누적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Z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왼쪽 반이죠. 그러면 0.5. Z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0.5. 왜냐하면 전 범위에서 적분한 값이 1이니까요.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은 G스퀘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거나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당연히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만약에 이제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G예요. 그러면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건 어떻게 확률을 계산하지요? 라는 문제가 생기죠. 자, 이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좌우 대칭이잖아요. 좌우 대칭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G가 됐으면 여기가 플러스 G를 만들어요. 요 정도 있더라 보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왼쪽에 주황색 이 빗금친 영역은 오른쪽에 파란색 빗금친 영역의 넓이를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G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거는 같은 말이 돼요. 파란색 G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넓이나 이 넓이가 좌우 대칭이니까 똑같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오른쪽 반만 있으니까 오른쪽 반은 0.5죠. 0.5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0부터 G까지의 이 넓이를 뺄 거예요. 하얀색 빗금친 0.5에서 하얀색 빗금친 영역의 넓이를 빼면 파란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0보다 크고 여기가 파란색 G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왼쪽을 구하는 것도 이걸로 구하겠다는 얘기고 오른쪽을 계산하는 것도 이걸로 구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1에서 빼는 건 뭐예요? 라면 이건 잘 보세요. 이건 작거나 같은 걸로 표시한 거잖아요. 저자의 의도는 뭐였냐면 전체 적분한 값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G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1에서 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 도표를 이용하려면 이걸로 계산하는 게 낫습니다. 전체가 1이니까 파란색 위쪽의 빗금친 영역의 넓이는 요거 아래 넓이를 빼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얘도 그림을 보면은 자, 이번에는 여기가 아니에요. 자, 이 절대값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절대값을 붙여놨으니까 여기다 따로 써보겠습니다. 자, G 스퀘어 값이 소문자 G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은 이렇게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캐피탈 G가 있을 때 마이너스 G하고 플러스 G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보죠. 자,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요 빗금친 영역의 넓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빗금친 영역의 넓이 어떻게 구할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이거 쉽죠. 0부터 G까지 넓이의 2배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의 넓이는 그림을 잘 보세요. 이 넓이의 2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꾸 0보다 큰 쪽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록에 있는 것을 계산하려면은 오른쪽 반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계산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은 이 누적을 자꾸 표현한 거예요. 뒤에 도표는 오른쪽 반을 돼 있는데 저자분들의 의도는 이 G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있죠. G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서 0.5를 빼라는 얘기예요. G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서 0.5니까 반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것만 남죠. 요거의 2배를 하라는 얘기예요.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억지로 열 게 없어요. 그림을 잘 보면 충분히 어떻게 계산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기분포의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마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